안녕하세요. 취준생 움찬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대학교 때 이제 매끄러운 PPT 저장을 위해 알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저는 대학교 시절에 발표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, 그래서 팀플 할 때도 항상 발표를 도맡아 했어요. 저희 학과 특성상 팀플을 해야 할 일도 많았고, 개인적으로 따로 발표를 해야 할 일도 많아서, 이제 기본적으로 PPT 관련된 것도 스킬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했거든요. 그래서 덕분에 발표하는 스킬도 늘어나고, PPT를 제작하는 스킬도 늘어나고, 또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서 학교에서 따로 운영하는 프레젠테이션 스킬 수업도 학점을 안 주는데도 찾아서 들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좋아했습니다. 근데 이제 어, 제가 그런 PPT 관련해서 발표를 할 때마다 4년 동안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정말 돌발 상황이 많았어요. 그 중에서 이제 매번 겪고 항상 골머리를 앓았던 문제가 이 PPT 저장에 관련된 일이었는데요. 그래서 이제 PPT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PPT를 저장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이게 왜냐면 각 강의실마다 화면의 비율도 다르고 또 PPT 버전도 달라서 제가 아무리 집에서 화려하게 전환 효과를 쓰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쓰더라도 이게 호환이 안 돼서 무용지물이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. 사실 이런 건 방법이 없어요. 그냥 효과 없이 해야 하죠. 그래서 보통은 효과를 안 쓰는 게 제일 또 좋긴 한데, 또 어떨 때는 아예 열리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. 아니면 열심히 만들었던 도형이 딱 열었는데 죄다 막 흩어져 있던 적도 많았고, 이럴 때 이제 당황하지 않는 법, 당하지 않고 이제 제 2안, 플랜 B, 플랜 C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사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지만 혹시나 이제 지금 막 대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신입생 분들한테는 좀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일단 첫 번째로 저장을 할 때, PPT 저장을 할 때 글꼴 포함 저장을 해야 합니다. 이건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죠, 사실. 이거는 무조건 해야 하고, 근데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글꼴이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.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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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고, 저의 경우에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. 열 때부터 글꼴은 어차피 깨져 있겠구나를 항상 그냥 그렇게 예상을 하고 항상 열었어요. 그러면 음, 제대로 열릴 때도 많았지만 50%는 깨져 있었다. 만약에 글꼴을 글꼴 포기 못해. 나는 꼭 이 글꼴을 써야겠어 하시는 분들은 글꼴도 같이 파일에 저장해 가세요. 그래서 그 발표를 시작하기 10분 전에 미리 PPT 파일을 옮기거든요. 그 강의실의 컴퓨터에. 그때 글꼴도 같이 옮기셔서 미리 저장을 해놓고, 그리고 컴퓨터를 껐다 켜서 이제 완벽하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로, 그 글꼴이 그 컴퓨터에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로 그 PPT를 열어야 아마 제대로 PPT가 작동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,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제 순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의 순서 때, 그 파일들을 옮기려고 이제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. 그런 친구들한테 아마 민폐가 되지 않을까. 난 너무 민폐가 되기 싫다. 그러면 하루 전에 미리 만들어 놓고 하루 전에 옮겨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, 이제, 네. 어쨌든 10분 전에 옮기는 건 사실 전 비추드려요. 왜냐면 그때는 너무너무 바빠서 애들이 다 옮기거든요. 네. 그리고 또 첫 번째 발표하는 애들이 미리 10분 전에 와서 준비를 하면서 막 PPT를 넘기면서 연습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
10분 전에 옮기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, PDF로 만들어서 저장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. 뭐 이거는 사실 과제를 할 때 PDF로 많이 PPT를 PDF로 많이 변환해서 저장해 놓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죠. 뭐 갑작스럽게 이제 PPT가 열리지 않는 그런 오류가 생겼을 때 이 PDF로 전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뭐 PDF로 만들어 놔야겠죠. 그럴 때는 사실 전환 효과, 애니메이션 효과 이런 거 다 그냥 포기를 해야 합니다. 다 포기를 하고 그냥 겸허하게 발표를 해야 해요. 이런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. 그런 일을 너무 부지기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애초에 만들 때 이제 1학년 때는 막 이렇게 뭐 요즘 뭐 모핑 효과 이런 거 되게 많이 쓰잖아요. 근데 그런 화려한 거 쓰다가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4학년 되면서 효과를 아무것도 안 넣어요.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 순수하게 아무런 효과 없이 그냥 보여드립니다. 디자인만 예쁘게 해놓고. 네. 그게 아마 교수님이나 그 발표, 이렇게 청중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깔끔하기도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세 번째로 PPT의 내용을 이미지화하는 게 있어요. 이건 어떨 때 쓰냐? 내가 뭐 PDF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. 뭐 글꼴 같은 거 포기 못해. 근데 또 딱히 애니메이션 효과, 전환 효과 딱히는 안 써. 근데 글꼴만은 포기 못 하겠어. 그러면 저는 사실 이 세 번째 방법을 가장 많이 썼거든요. 이 파워포인트 그 한 슬라이드의 전체 화면을 그냥 다 이미지화를 해놓는 거예요. 이미지화 하는 법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뭐 그냥 전체 화면을 드래그 해가지고 그 모두 선택을 눌러요. 뭐 컨트롤 A 하면 당연히 이게 모두 선택이 되죠. 그러면 이제 거기서 컨트롤 S를 눌러서 이미지 저장을 합니다. 뭐, 네. 뭐 JPG로 저장을 하든가 PNG로 저장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미지화가 됐죠. 그럼 그거를 다시 파워포인트에 옮겨서 그냥 이미지로 각 슬라이드에 붙여 넣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그 슬라이드 효과는 그대로 있으면서 글꼴도 깨지지 않고 가장 안전하게 글꼴과 함께 저장을 할 수 있는 깨지지 않죠 절대 이미지화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. 뭐 저는 이 방식 가장 추천드리고요. 네. 네. 그냥 이 방식을 쓰세요. 세 번째 방식을. 이게 가장 제가 대학교 4학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네, 가장 보장된 안전한 발표 방법이기 때문에 네, 어쩔 수 없이 애니메이션을 쓰시는 분들이나 전환 효과를 쓰셔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. 그럴 경우는 뭐 아무래도 그 강의실의 PPT 버전이 뭔지 한번 시작하기 전에 한번 알아보고 PPT를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요. 아니면 그냥 노트북으로 저는 발표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되는데, 근데 또 이게 되는 강의실이 있고 안 되는 강의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알아서 잘 참조를 하셔서, 네,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따로 교수님한테 미리 물어보세요. 네, 지금까지 이제 PPT 저장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정말 이번에 PPT 만들면서 골머리 쌓으시는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. 네, 열심히 한 만큼, 진짜 PPT는 열심히 한 만큼, 그리고 무조건 발표는 기세입니다. 그래서, 어, 좋은 점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정말 대학생분들 화이팅 하시고요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뭐 저한테 연락하고 싶거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